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와이프와 이혼을 했네요. 아고라를 안 건 2, 3년 정도 되었고 글을 올린 건 작년 가을부터일 겁니다. 그동안 글을 많이 올리진 않았어도 다른 분들의 글과 댓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지요. 이런 글을 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 나이 37인데 아내와 오늘 이혼을 했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후회를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소용없고 남은 건 가슴에 깊은 상처와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위장염 그리고 많은 빚이네요.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7년이인데 참 알 수 없는 게 이 여자의 마음이더군요.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와이프가 3년 전쯤 커피숍 한다고 당시에 한참 커피숍 창업 열풍이 불 때였죠. 했을 때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극구 말렸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했을 때 그 서방도 샷다 하면 될 수도 있잖아 하면서 바람을 잡으시고 키읔키읔 처가에서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고 바리스타인 처제랑 함께 한다고 해서 대출받고 해서 아내가 커피숍을 했지요. 아내가 장사하는 데는 재능이 없고 장사가 안 되기도 했거니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탓에 여차여차해서 거의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오더군요. 너무나 미안해하는 와이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혹시라도 좌절감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꽤나 오랫동안 아내를 토닥토닥 해줬죠. 그런데 처가에서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키읔키읔키읔 장모님이 당신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이모님 돈 빌려서 자금 대준 거였다고 키읔키읔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 아내가 못 견뎌 하길래 대출받아서 5천만 원을 해드렸지요. 그런데 그 5천만 원 받아서 바로 처제 결혼하는데 쓰더군요. 어쨌거나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기분 전환 겸 운동이나 배워보라고 해서 테니스란 걸 배우게 되었는데 와이프 혼자 가라고 하면 힘들어할까봐 함께 배우다가 와이프가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 싶고 일도 바쁘고 해서 전 빠졌지요. 그런데 코치와 바람이 났더군요. 운동 다니면서 저에게 무척 친절하고 잘해주길래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왔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난 것을 숨기려고 그런 것이고 돌이켜보니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들을 와이프가 그대로 하고 있었더군요. 5살 난 아들 녀석이 있는데 와이프한테 판사가 양육권, 친권 모두를 포기하겠느냐고 물으니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포기해버리더군요. 양육권은 어차피 양보할 생각이 없었지만 친권을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이프도 알 텐데 아내가 아니 이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올 겨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코치와 와이프가 함께 병문안도 왔었고 알고 보니 제가 지방 출장 가서 집을 비울 때는 지방까지 코치를 들여와서 즐겼더라고요. 와이프가 좀 귀도 얇고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코치의 가문이설에 넘어갔거니 싶어서 그리 깊은 관계가 아니면 아들과 가정을 위해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집에까지 들인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바람핀 이유를 물어보니 절대로 본인은 바람핀 게 아니랍니다. 키읔키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일 뿐이지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키읔키읔 그러고선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데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일밖에 모르는 당신과 사느라 외로웠다. 당신이 자주 아프고 짜증났다. 대화가 필요했지만 당신은 무관심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았다. 당신에겐 미래가 없어 보인다. 사랑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일밖에 모르는 당신과 사느라 외로웠다니. 키읔키읔 와이프가 말아먹은 커피숍. 그거 만회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는데 토위려 일도 없이 투잡까지 했었는데 외로웠다네요. 제기랄 거의 쉬는 것도 없이 잠도 못 자고 1년여를 그렇게 지내니 당연히 몸이 골로 갈 것인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아픈 몸 이끌고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 와이프는 제가 아픈 것조차 짜증이 났다니 대화를 많이 해주시 못한 건 인정하지만 코치는 와이프 말을 모두 들어주고 대화를 잘해준다나 어쩐다나 키읔키읔 근데요. 사람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처음엔 와이프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그랬는데 어느 경지에 이르니까 무덤덤해지는데 모르긴 해도 제가 지금 열반에 들고 화장을 하면 사리가 한뿌대는 나올 듯
키읔키읔키읔. 그렇지만 웃는 게 아니야. 18평타이 아파트 남은 거 전세 대란 때문인지 올해 2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래봤자 1억 5천. 그중 대출이 8천만 원이고 이런저런 빚이 3천만 원 가량. 그런데 와이프가 몰래 쓴 카드 빚이 1,500만 원 가량 나왔고요. 집 팔면 2,500이 남나요? 세금 내고 뭐 하면 2천도 못 나오겠네요. 2천 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크루즈 여행이나 멋지게 하고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을 보고 살아야죠. 돈 아낀다고 자동차도 팔고 버스 사고 다니고 도시락까지 싸서 다녔는데 코지는 이혼남이긴 하지만 그래네 부모도 꽤 잘 살고 아파트도 있더군요. 주위에서 법으로 두 연놈을 작사를 내라고 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워낙에 제가 긍정적 인간이라서 모두가 내 탓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달빛조차도 서러운 것일까요? 창밖을 잠시 봤더니 눈물이 나네요. 새벽 4시가 가까워지는데 잠이 오질 않아서 끄적끄적했습니다. 아고라가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사는 게 뭔지 다시 시작해봐야죠. 파이팅!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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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의 글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네요. 간통죄라 말은 쉬운데요. 그게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오래전부터 주위에서 바람난 여자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 와이프만큼은 절대 안을 거야? 절대 안을 거야? 설마 이랬죠. 그만큼 와이프를 사랑하고 믿었으니까요. 올해 1월 달에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인가 하는 테니스 대회에 코치와 함께 구경을 다녀왔는데 단체 여행이고 그래서 값도 저렴하다고 아내가 꼭 보내달라고 하길래 별이 심없이 보내줬죠. 그때 함께 간 일행 중 한 사람이 재수씨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발각이 된 겁니다. 재수씨가 정말 어렵게 저에게 이야기해줬는데 저도 코치를 알고 있어서 설마 안을 거다. 오해한 것일 거다. 그러면서 일주일가량 고민하고 설령사실이라도 권책에 올 수 있는 잠깐의 설렘 정도? 그리고 이 일단 와이프가 저한테는 잘했으니까요. 조만간 제자리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죠. 아마 일주일가량 고민하는 사이 와이프도 눈치를 챘을 것이고 물증을 없앴겠지요. 와이프가 핸폰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바꿔버리고 키읔키읔. 제가 주저주저 했던 이유는 전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지켜야 했고 그렇지만 와이프는 물증을 없앤 건 자신만을 지켜야 했을 테니까 뻔한 거짓말에 핑계를 자꾸 대길래 저도 모르게 울면서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진실만을 알고 싶다고 언제까지 거짓말만 할 거냐고 이랬더니 다 말하더라고요. 듣는 동안 내내 뭐 솔직히 아들만 없었으면 배신감에 뭔 일이 나도 났을 겁니다.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심정 결코 모르죠. 바람난 여자 되돌려놓기란 깨진 접시 붙이기보다 더 힘든 거 사실이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 이 여자와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설득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와이프의 미래가 보이더군요. 와이프는 저한테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 희망이란 게 물질적인 것을 뜻하겠지요. 키읔키읔. 그런데 주의해봐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적용되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해외여행도 못 해봤고 비행기 타본 건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가 전부였는데 그게 조금 억울하긴 하죠. 키읔키읔. 피타고라스가 그랬다지요. 천하에 두려워할 게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물과 불과 여자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물불 안 가리는 여자였으니 피타고라스라도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남들 수억 빚지고도 재기하곤 하는데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몸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자랑스런 아들. 이 녀석은 원래부터 엄마하고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에게 착하디 착한 남동생이 있는데 재수씨가 불임이어서 애를 못 가져요. 남동생이 애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걸 잘 아는 착한 재수씨가 미안함에 동생에게 아이만 만들어서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재수씨도 아이를 원했거든요.
와이프가 아니 이젠 전저죠. 전저가 커피숍 할 때도 제수 씨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요. 지금 2달 정도 동생네 집에 있는데 다행히 엄마를 찾지도 않고 잘 따라요. 제수 씨가 유아교육과 출신이라서 아이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세상에는 개막상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남자 새끼들도 많지만 재활용 분리조차 불가한 또라이 미친년들도 많죠. 한동안은 눈만 감으면 온갖 상상과 번뇌들이 괴롭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화두를 붙잡고 정진하는 절간의 스님들처럼 그렇게 고통과 고뇌의 나날들을 보냈는데 스발초도 이놈의 인생이란 게 우리네 삶이란 게 뭐냐 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순간 아타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숨도 믿음도 그리고 사랑까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제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즘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코지랑 둘이 짜고서 아주버님에게 뭔 짓을 못했겠느냐고? 목숨이라도 건지고 와이프랑 헤어진 건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덕분이라네요. 키읔키읔키읔. 오늘 저녁엔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닭튀김 사가야겠습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요. 위장병에 좋은 정보 주신 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답글 달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밑에 바람난 부인 간통 증거 잡아달란 님이 생각나서 부인한테 잘해야 하는 건지 잘해도 그런 건지 저도 집사람 100% 아니 200% 미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서로 잘합시다.